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세계인의 눈길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미 의회 연설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과도한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며 사형제 폐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전통적 가족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교황이 진보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현안에 대해 힘있게 요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황은 또 어제 있은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에서 연설하고 반기문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 유엔 사무국 직원들과도 대화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 정의, 관용과 화해가 세계인들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항상 타자들과 관계해야 함을 인식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호혜적 연대의 감정을 갖고 적대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은 사형 제도와 관련해 성서의 황금률은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지구에서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nviction has led me from the beginning of my ministry to advocate at different levels the glob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한편 워싱턴 DC에서 의회 합동 연설을 마친 교황은 유엔 정상회의 참석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심리하는 대중 미사를 보기 위해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교황은 유럽 난민 문제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미국을 방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정면 거론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교황은 26일에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에는 바티칸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요즘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유엔이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미국 대기업들과 손잡고 전 세계 난민을 돕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으로 유럽 지역에는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재정 적자로 인해 재고가 석자인 유럽 각국은 급증하고 있는 난민 처리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엔과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유엔의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은 맥도날드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과 난민 돕기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굶주림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자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며 주요 언론과 인터넷 등에 전 세계 난민의 실상을 알리고 후원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익광고 형태로 진행됩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세계식량계획이 제작한 난민 돕기 공익광고에 기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I have high hopes for the world's young people. They can make massive contributions. Leaders should invest in young peace builders. We all can foster pea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aith-based groups, and corporations can help create a more peaceful world.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전 세계 난민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적어도 7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가 브로드 애비뉴의 코리아웨이 병기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타민족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코리아웨이 병기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자문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자문위원회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늘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과 조석진 변호사가 맡고 한인사회 원로와 주요 인사 등 총 14명이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습니다. 자문위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문위 이강일 위원장은 코리아웨이 병기는 브로드웨이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병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말까지 우리가 이 코리아웨이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웨이 병기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이 언론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반대하는 타민족 주민들이 펠팍 타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타운 정부에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주민 찬반 투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팍 내 한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지만 유권자만 놓고 보면 25%에 불과해 찬반 투표로 가게 되면 코리아웨이 병기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문위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공간 국유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유화 시범 사업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주영 한국 대사관이 선정돼 자체 건물 매입에 나섭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공간 국유화 시범 사업 대상으로 뉴욕 총영사관을 선정하고 새 건물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뒤 일부 층은 재외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재외공간 국유화 사업 관련 연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국부 증진 등을 위해 노후화된 뉴욕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유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외교적 위상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등 현지 공공기관의 집적화 효과가 고려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욕 총영사관은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업무 공간으로 재외공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라며 현재 부지 선정과 적정 개발 규모, 현재 임차료 시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주영 한국 대사관도 국유화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미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미국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수지가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0에서 14년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 급여받은 액수를 뺀 보험 수지는 총 4,2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적자폭은 2010년에 627억 원에서 2014년에는 1,102억 원으로 5년간 약 7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된 데는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무임승차하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보험료 미납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도 심각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되어야 하고 국적 상실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자격의 관리 강화, 요양기관의 수급자 확인 강화, 부정수급자의 제도권 유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영주권 문호가 시행되면서 빨라진 사전 접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 후 6개월 만에 사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미이민 변호사협회는 최근 새로운 영주권 문호 시행으로 달라지는 영주권 사전 판정 절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안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평균 6개월 안에 사전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 안에 포함되면 연방국무부는 이민비자를 배정하게 되고 이민서비스국은 곧바로 영주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연방국무부가 해당 케이스를 계류 서류로 분류하고 영주권 문호가 풀릴 때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한편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는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메디컬 리포트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사전 심사에서 메디컬 리포트가 없으면 사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충 서류 요청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사전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중 80%가 정부 보조금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이 중 60%가 보조금 수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무작위로 45명을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의 62%에 해당하는 28명이 연방정부가 제시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가계소득 증명 서류들은 제대로 공인되지 않았거나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연방보건복지부는 뉴욕뿐만 아니라 주정부 자체로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각 주를 대상으로 가입 기준에 따른 보조금 수혜 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뉴욕주에서는 총 21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156만여 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했고 16만여 명은 주정부 아동 건강보험 차일드 헬스케어 플랜, 나머지 41만여 명은 일반 사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보험 회사의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자 가운데 80%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스티로폼 용기 퇴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를 시행하려 했으나 최근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지난 5월 뉴욕시 식당행동연합과 스티로폼 제조업체, 재활용업체 등이 제기한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소송에서 어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시 청소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국은 금지 규정 시행 전 조사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스티로폼 용기는 재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마가렛 챈 판사는 이미 사용된 용기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청소국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 식당행동연합 측은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자축하고 이번 판결은 스티로폼 재활용 여부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재활용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정부는 항소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나만 이곳에 몇십 년 살았다고 고향이 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부터 편안하고 정이 가는 이곳이 제2의 고향입니다. 어제부터 뉴저지 리치필드 뉴 오버팩 공원에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먹거리로 이곳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즐기는 추석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